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박주민은 왜 더 비판받을까입니다. 네.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서 기자, 결국 네.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이 박 의원은 이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한 달 전에 9.1% 오른 임대료로 이 신규 계약을 맺어서 문매를 맞았죠. 네. 이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결국 어제 다시 9.3%를 낮춰서 세입자와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어떤 액수를 기준으로 했는지가 조금 불명확한데 이 중개업자에 따르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85만 원이었는데 1억 원에 148만 원으로 재계약했다고 합니다. 이 재계약 사실을 알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라면서 역시 박주민답다라고 했습니다. 서 기자, 그런데 사실 박 의원이 비판을 받은 게 네. 임대료를 올려받았냐, 적게 받았냐 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역시 불법은 아니었지만 같은 당 조홍천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으로 9% 올렸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전셋값을 23% 인상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유독 박 의원을 향한 비판이 많았던 건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게 바로 박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박 의원은 해당 법을 지난해 6월 9일 대표 발의했는데 임대료를 9.1% 올린 계약을 맺은 건 그 직후인 7월 3일입니다. 이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왜 자신은 9%나 올렸냐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죠. 네. 이 또 논의 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박 의원이 발의안엔 이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아예 계약을 무기한 갱신하는 전월세 무한 연장법도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도 그렇고 이 국민들께서는 위선적인 모습에 화가 났던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본질을 벗어난 해명을 한 게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박 의원의 한 지인은 은평구가 지역구인데도 이 중구 아파트를 포기 못하는 모습에서 박 의원 역시 일반인과 똑같구나라는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이 박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2013년 8월 6억 5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말에 7억 원 정도 하던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개업자가 여러 차례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지만 박 의원은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부동산 재테크에는 성공을 한 셈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박주민은 왜 더 비판받을까의 느낌표는 용서 못할 유일한 악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앵커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유일한 악덕이 뭔지 아십니까? 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위선입니다. 네. 이 회계를 해도 그것조차 위선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 송중기 씨가 열연 중인 한 드라마의 대사이자 또 영국 수필가의 명언인데요. 이 박 의원의 진심이야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정치인의 위선과 또 내로남불의 냉정한 이유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의 중대 결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 박영선 후보 측에서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박 후보 선대위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한 말입니다. 네. 당시 발언부터 먼저 보시죠. 본인이 공언한 대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이 어떤 부분이 두고 보십시오. 네. 두고 봐라. 네. 이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 말이라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자, 박영선 후보도 아는 얘기일까요? 일단 박 후보는 자신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성준 의원의 개인 생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다른 사람 취재도 좀 했습니까? 네, 이 박 후보 측 관계자 다수에게 물어봤지만 네. 진 의원한테 물어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설만 난무하니까 국민의힘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설마 박영선 후보의 전격 사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는데요. 진 의원은 박영선 후보 사퇴서를 내뱉는 발상에 황당무계함과 후한무치함을 지적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후보 사퇴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를 사퇴하면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이렇게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고발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오 후보의 거짓말 의혹은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예. 민주당 주장대로 보금자리 주택지구 선정에 오 후보가 이 개입을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 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선거법 전문가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내곡동 의혹에 대한 이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카드 아니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 기자, 그러면은 진 의원이 말한 그 중대 결심이라는 것의 내용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사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박 후보 측은 사퇴 여부에 대한 오 후보의 입장 표명이 먼저 나와야 중대 결심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오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일로 떼를 쓰고 있다면서 대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진 의원이 애초에 상황에 따라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오 후보 측의 이 반응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 후보 측이 이렇게 무대응 전략으로 나오면서 다소 김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중대 결심은 영영 뭔지 모르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민주당의 중대 결심의 느낌표는 핵폭탄 혹은 공갈탄으로 네. 하겠습니다. 이 상상 못할 대반전 카드를 쥐고 있는 건지 국면 전환을 노린 허풍으로 끝날지 이 진 의원 말처럼 일단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중대 결심 내용이 어떤 건지 분위기는 대체로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 결심보다도 이제 국민의 결심이 궁금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